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갈게요.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제목으로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 최근에 조금 전에 정세균 총리가 우리 코로나 백신을 7,900만 명분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종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은?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쨌든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그런 기대감이 이제 지수에 많이 반영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딱 끝나는 건 아니죠. 결국은 그렇죠. 감기처럼 계속해서 유행 그리고 국지적인 이제 확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완전히 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이 경제 제재를 좀 해제하게 됐을 때 재확산에 대한 리스크도 아직은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나오는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 100%는 아니라는 부분도 약간의 의심은 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경제 회복이 정상화되고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지수에는 일단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가 더 치고 올라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동안 부진했었던 소비주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었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이 정도의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지수보다는 섹터라든지 종목에 대한 전략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느 쪽 섹터 저희가 꼽은 중국 소비주 관심 많으신가요? 늘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중국 소비주요? 네. 네, 그래서 중국 소비주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네. 중국 소비주는 일단은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게 다른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장세잖아요. 어쨌든 돈의 힘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대입해 놓고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전통적인 가치주 이런 종목을 몇 개 빼고는 완전히 저평가됐다라고 볼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뭐가 좀 더 저평가돼 있냐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 소비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기술적인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수급이 들어올 여지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 빠른 경기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이라든지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각국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표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도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인프라 투자도 좀 대규모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에 대한 개선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인프라 투자는 이제 철강주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건 맞는데 중국 소비주에도 이제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춘절 연휴잖아요. 17일까지 이제 연휴거든요. 그쵸.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소비가 얼마나 늘었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쏟아지는 기사를 보면 춘절 연휴 동안 소비가 굉장히 좋았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춘절 연휴 기간 중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춘절 연휴 기간이 끝나면 통계 자료들도 수없이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들의 투자 심리가 자극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연휴 기간에 쉬지 말고 공장에서 좀 일해달라 이런 인터뷰를 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 경기에 대한 개선 요인, 산업 생산 지표 개선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저는 또 이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다. 이런 생각인데 원래는 이제 작년 정도에 오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늦춰졌고 또 요즘에 중국과의 관계가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살짝 좀 들어간 부분인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 방안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대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나올
나올 때마다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가 자극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방안을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추진하거나 뭐 기대감이 있다. 이런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건 역시도 소비주에 대한 관심 요인이라는 거고요. 그럼 섹터를 이제 좀 좁혀봐야겠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라고 하면 이제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세 개를 대표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화장품과 면세점 쪽을 좀 보자라는 관점이에요. 그 중에서 탑픽은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온라인 시장에 상당히 빠르게 침투해서 판매량 늘리고 있어요. LG생활건강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화장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구축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굉장히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기술적 부담은 아모레퍼시픽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면세점도 그 국내 판매가 좀 허용이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내부적으로는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실적 우려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락했으니까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카지노주는 접근하기는 약간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쵸. 카지노주는 어쨌든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여행이 가능해요. 네, 당분간은 이제 오기가 어렵죠. 아무리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관광객이 확 회복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주 내에서는 이제 화장품, 면세점 이쪽으로 좀 좁혀서 관심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현지 팀장님께서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네. 덜 올라갈 수 있는 덜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섹터나 업종을 찾는 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중국 소비주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권혁중 평론가님께 또 질문을 드리면, 자 한중 관계 뭐 아까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얘기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것들도 이 한 중국 소비주의 주가 튀어 오르는데 뭔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거시적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G20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020년도 GDP의 플러스 성장. 그렇죠. 지금 전망치로 본다 그러면 중국이 유일합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지난 한 해에 경제 성장률이 좋았고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는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코트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중국 시장, 이제 해외 시장 보실 때 증권에 있는 리포트보다 더 빠른 게 사실 현지에 있는 그 해외 공간에 있는 보고서들이거든요. 코트라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인데 중국의 이제는 하침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3선 이하의 그 도시들, 그냥 한마디로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약간 시골, 중소도시. 이런 어떤 그 도시들인데 여기에 인구의 72%를 차지합니다, 중국에. 그런데 이 하침 시장의 소비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P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경기는 잘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어떤 역학 관계에서 문제가 뭐냐? 걸려 있는 게 역시나 과거 아시겠지만은 한중 간의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한중 간의 문제가 풀려버리면은 사실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있었죠. 지난해 이제는 3년 9개월 만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에 게임 판호를 내주면서 이런 어떤 게임주들이 급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슈만 하나만 나오면은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된 뭐 화장품, 그다음에 면세점,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이제 게임주까지 이런 어떤 종목들이 팍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까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수급이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 환경은 좋다. 한마디로 걸려 있는 사드 문제라든지 한중 간의 감정들 이런 부분만 만약에 풀리게 된다라 그러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부터 2년간 한중 문화 교류회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2년 동안 이렇게 한중 교류의 문화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다음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진핑 방안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실제 그게 또 성사가 될 수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환경 자체는 좋기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이 뚫린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종목들 굉장히 크게 억눌려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펜터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억눌린 수요가 항상 잠재된 곳이 이쪽 중국 소비재 쪽이기 때문에 억눌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뭐 약간 하이 리스크겠지만은 지금 현재로 본다면은 말 그대로 하이 리턴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이렇게 중국 소비재에 대한 관심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권혁중 평론가께서는 뭐 엔터 게임주에도 관심을 갖자, 오현진 팀장님은 아까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주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 뭐 이거는 마지막으로 뭐 여담이지만 코로나 이 백신 맞으면 진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까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백신을 맞는다고 또 100%안 걸린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백신의 보급이 그렇게 또 빠른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백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또 갖춰지고 대량 생산이 실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CMO 관련된 종목군들이 앞으로 꾸준히 언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십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어쨌든 이제 세계의 백신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네,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수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오는 실적은 미미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생산했다는 레퍼런스를 가지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국제적인 신인감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앞으로의 이제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수주에도 엄청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백신이 실제로 이제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이 약간 주춤하다라고 한다면 CMO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약간 시선을 돌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아까 말씀해주신 질문은 이제 바로 해소는 안 됩니다. 네, 백신 맞아도 바로 해소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 환경은 좀 이어지는데 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빨리 좀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는데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지금의 외국 사례, 해외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면 이제는 3분기, 4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섣불른 기대치는 뭐 금물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소비주 확인을 해보면서 뭐 어제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서 한번 요거까지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